오늘은요, 부어스예요, 부어스. 부어스가 상당히 좋은 기사를 많이 내놔요. 부어스. 부어스, 2026년도 1월 11일자 기사입니다. 한국이 전쟁의 판도를 바꿨다. 한국 K9 자주포가 이렇게 변화하자 전 세계가 놀랐다라는 기사예요. 한국 K9 자주포가 그렇게 유명한지 참 자주 뉴스에 오르내리네요. 전쟁이 시작되면 전차부터 전장에 투입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각이 여전히 많다. 하지만 한국은 다르게 생각해봤다. 적 전차를 어떻게 부술지가 아니라 어디서 멈추게 할 것인가를 먼저 계산해왔다. 한국이 북한과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른 지역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이 가진 선택지는 분명하다. 포를 올렸던 K9 자체 위에 전장을 통째로 잠그는 지뢰살포 전력을 얻는 구상이다. 전차와 같은 기동력을 가진 플랫폼이 수십 분 만에 진입로를 봉쇄한다. 전차가 오기 전에 전쟁 흐름을 끊겠다는 것이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격이 아니고 방어다. 바로 전장을 구성할 시간이 지배다. 그러니까 먼저 지뢰밭을 만들어서 그 전차가 수습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증명한 정지의 가치. 달리지 않고 탱크가 정지했을 때 K9 자주포가 갖다 쏴야 된다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 4년차 이후 서방 군사 보고서 등에 공통으로 지적되는 수치가 하나 있다. 러시아 전차 손실의 약 55%에서 60%가 직접 타격이 아니라 정지 이후 파괴된다는 점이다. 그럼 왜 정지가 될까요? 그 지뢰 때문에 정지되는 거예요. 즉 전차가 즉각 격파된 게 아니라 대전차 지뢰나 장애물에 멈춘 뒤에 드론과 포병 유도 무기에 노출돼 파괴됐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어느 걸 파괴시킨 게 아니라 멈췄을 때 파괴시켜버린다. 전차가 멈추는 순간 전장의 주도권은 공격자에서 방어자로 넘어간다. 방어하던 사람한테는. 폴란드는 이 데이터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화력을 늘리는 대신에 멈추는 지점을 늘리는 선택을 했다. 러시아군이 지대를 돌파하는 데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 수시간에 길게는 하루 이상이다. 지뢰밭을 나오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30분 만에 1.8